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입니다. 저는 현업에서 다양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영상 제작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의 유튜브 콘텐츠도 정기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1인 영상 제작자로 영상 한 편을 편집할 때마다 가장 번거로웠던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막 작업인데요. 말을 전사하고 문장을 나누고 타이밍을 맞추고 자막 디자인을 불러와서 하나씩 붙이는 일. 짧은 영상 하나에도 한두 시간은 금방 지나가죠. 물론 이 작업을 줄이기 위한 전용 앱, 편집 프로그램마다의 빌트인 플러그인 등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지만 제 기준에서 크게 만족스러웠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단순히 AI가 자막을 만들어준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영상 제작자가 반복해서 하던 자막 노동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 제가 실제로 사용한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사실 저는 영상 제작에서 완전 자동화라는 말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영상은 정답이 하나인 작업이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장면을 자를지, 어떤 말을 강조할지, 어느 순간에 자막을 보여줄지는 결국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타이핑을 했고 또 자동 자막 서비스가 나온 뒤에는 초벌 전사는 빨라졌지만 마지막 단계에선 결국 사람의 손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인식이 틀린 단어를 고치고 또 이상한 위치에서 잘린 문장을 다시 나누고 한 줄이 너무 길면 줄바꿈을 다시 해야 했고요. 자동으로 만든 초안을 고치는 시간이 직접 듣고 쓰는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원해왔던 것은 버튼 한 번으로 모든 편집을 끝내주는 자동화가 아니라 제가 정한 기준을 이해하고 다음 작업에서도 그 기준을 반복해서 실행해주는 작업자가 있다면 좋겠다 였습니다. 이번에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써보면서 가능성을 본 지점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사용한 것은 오픈소스 AI 에이전트인 헤르메스 에이전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에서 질문에 답만 하는 LLM이 아니라 컴퓨터에 설치되어서 허용된 도구와 권한을 이용해서 컴퓨터 안에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AI 작업자인 셈이죠. 저는 사용성이 떨어졌던 구형 인텔 iMac에 헤르메스를 설치해 두고 그 컴퓨터를 작업용 에이전트 머신처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게이트웨이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즉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의 봇 계정을 헤르메스와 연결해서 제가 자연어로 채팅하듯이 메신저로 보낸 요청을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워드 문서를 정리해줘, 엑셀 주소록 명단에 신규 회원을 추가해줘 라고 요청하면 헤르메스가 파일을 읽고 필요한 도구를 실행한 다음에 결과물을 파일 형식으로 다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저는 오픈AI의 GPT 계열 모델과 또 코덱스 기반 모델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모델이 판단과 대화를 담당하고 헤르메스는 그 판단을 실제 파일 작업과 명령 실행으로 이어주는 구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구동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굉장히 많으니까 검색해서 시도해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챗GPT나 제미나이를 구독하고 계신다면 모델을 연결해서 바로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해본 일은 전사였습니다. 기존에는 플라우드 노트 핀이나 클로바 노트 같은 서비스를 켜고 영상을 재생해서 30분짜리 영상이면 30분 동안 음성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전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편집이 끝난 영상에서 오디오만 mp3로 추출한 다음에 텔레그램으로 헤르메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음성을 한국어로 전사하고 명백한 오해인식은 문맥에 맞게 교정해줘. 원래 말의 순서와 의미는 바꾸지 말고 워드 파일로 만들어줘. 여기서 헤르메스가 혼자 귀로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컴퓨터에 설치된 음성인식 도구를 실행하고 나온 전사 결과를 다시 문맥에 맞게 정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완성된 전사본은 워드 파일로 바로 받았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음성인식 단계에서 대부분의 말이 정확하게 잡혔고 고유명사나 문맥상 잘못 인식된 단어도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업에서 자막 관련해서 가장 많은 수정 피드백이었던 띄어쓰기, 철자, 오류 등에 대한 이슈도 완전히 제거가 된 상태네요. 여기까지는 기존 자동 전사 서비스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전사 문서가 아니라 영상 타임라인에 바로 올릴 수 있는 자막 파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전사본을 실제 음성과 맞춰서 SRT 파일로 만들 수 있는지. SRT는 자막 문장과 시작 종료 시간이 함께 들어있는 자막 파일이죠. 유튜브, 다빈치 리졸브, 파이널 컷 프로 같은 편집 환경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헤르메스는 음성인식 과정에서 얻은 단어별 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문장을 나누고 각 문장에 타임코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결과가 곧바로 완벽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전사 정확도는 높았지만 문장을 자르는 방식에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어떤 문장은 너무 길고요. 또 어떤 문장은 의미가 끝나기도 전에 잘렸습니다. 자막 사이에 짧은 빈틈이 생기거나 실제 말보다 조금 먼저 나타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처음 만든 결과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규칙을 다시 알려주는 것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한 자막은 대체로 20자 안팎을 목표로 하되 글자 수만 보고 기계적으로 자르지 않는다. 둘째, 조사와 서술어 하나로 이어지는 표현은 가능하면 같은 자막에 둔다. 셋째, 문장이 길면 앞자막을 무조건 20자까지 채우지 말고 두 자막이 10자와 15자처럼 비슷한 호흡이 되도록 나눈다. 넷째, 자막의 시작은 실제 단어가 발화되는 시점보다 먼저 나오지 않게 하고 내부 분절도 실제 단어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맞춘다. 다섯째, 대사가 계속되는 구간에서는 앞자막의 끝과 다음 자막의 시작 사이에 불필요한 공백을 만들지 않는다. 이 기준으로 다시 만들었더니 제가 실제 편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수정한 기준을 헤르메스의 스킬이라는 작업 지침으로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를 기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일을 받아서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문장은 어디에서 나눌지, 싱크는 무엇을 기준으로 맞출지, 마지막에는 무엇을 검사할지까지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저장해둔 자막 제작 스킬을 적용해줘 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같은 기준에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흔히 헤르메스 에이전트는 쓰면 쓸수록 더 강력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작업하면서 수정한 기준과 개선사항을 스킬과 메모리에 남겨두고 다음 작업에서는 그 경험을 처음부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봤습니다. 한국어 SRT가 있다면 같은 타임코드를 사용하는 영어 자막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와 영어의 의미 단위를 맞추는 일입니다. 한국어 한 문장이 영어에서는 두 문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한국어의 두 짧은 표현이 영어에서는 한 문장으로 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스크립트가 없는 즉흥적인 강연이나 대화라고 한다면 그걸 영문 해석이 가능하도록 비문을 제거하고 주어 서술어를 정확히 일치시키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어 문장을 실제 음성의 의미와 맞게 교정하고 그 아래에 대응하는 영어 문장을 배치했습니다. 그런 다음 한국어 SRT와 영어 SRT가 같은 큐 번호와 같은 타임 코드를 사용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한글 자막과 영문 자막을 각각 납품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한글과 영어를 두 줄로 묶은 자막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번역은 특히 사람이 최종 확인해야 되겠죠? 고유명사, 업계 용어,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문법만 맞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죠. 단 이 작업도 일정한 검수 기준을 제시해 준다면 사람의 최종 검수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 통상적인 수준의 유튜브 컨텐츠나 관련 영상이라면 AI로도 충분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자, SRT까지 만들고 나니까 또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주로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하는데 SRT 캡션이 아니라 제가 평소 쓰는 타이틀 자막 형태로 타임라인에 올릴 수는 없을까?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FCP XML입니다. XML은 정보를 일정한 구조로 기록하는 문서 형식이고 FCP XML은 파이널 컷 프로의 프로젝트와 타임라인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교환 형식입니다. 기존 프로젝트에서 FCP XML을 내보내면 헤르메스가 그 구조를 읽고 필요한 타이틀 클립과 텍스트, 타이밍을 추가해주죠. 그리고 수정된 FCP XML을 다시 제가 파이널 컷으로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만일 그냥 바로 요청하면 기본 타이틀 형태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당연하죠.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파이널 컷 타임라인에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말자막 디자인을 샘플로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글꼴이나 크기나 위치, 외곽선, 그림자 각가지 설정이 들어있는 타이틀을 맨 첫 프레임에 올려뒀고요. 그 샘플이 포함된 FCP XML을 내보낸 뒤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샘플 타이틀의 서식을 기준으로 모든 말자막에 같은 디자인을 적용해줘. 기존 영상과 편집 타이밍은 건드리지 말고 자막 타이틀만 추가해줘. 결과적으로 제가 만든 자막 디자인과 같은 서식이 전체 자막에 적용됐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FCP XML에는 폰트나 플러그인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지만 실제로 파이널 컷에서 정상 표시하려면 추정 편집을 하는 맥에서도 파이널 컷 프로 프로그램은 물론 해당 폰트와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XML이 없는 폰트나 효과 자체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놀랍다고 생각했던 지점은 지금부터입니다. 말 자막을 일괄 적용할 수 있다면 포인트 자막이나 강조 타이틀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장기적으로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에서 여러 종류의 자막 디자인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이전 프로젝트를 열고 원하는 자막을 찾고 복사해서 붙여넣고 글자를 바꾸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디자인 자체를 새로 만드는 일보다 이미 만들었던 디자인을 찾아서 옮기는데 시간이 더 걸릴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자주 쓰는 디자인을 모아서 한번 샘플 타이틀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편집 타임라인에는 복잡한 디자인을 만들지 않고 필요한 위치에 기본 텍스트만 올렸습니다. 텍스트 앞에는 샵1, 샵2, 샵3 이렇게 태그를 붙였고요. FCP XML을 내보낸 다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001, 002, 003 샘플 디자인을 기준으로 타임라인에 이런 태그를 각각 대응하는 디자인으로 바꿔줘. 태그 문자는 최종 결과에서 지우고 아래 실제 문구만 남겨줘. 결과는 정확했습니다. 번호 태그가 있던 위치에 해당 디자인이 들어갔고 인용문처럼 본문과 장식이 여러 타이틀로 구성된 디자인, 모션 플러그인도 원래 구조를 유지한 채 정확하게 적용됐습니다. 제가 만든 디자인을 일종의 자막 라이브러리로 정리하고 편집할 때는 번호와 문장만 입력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꺼번에 디자인을 입히는 작업 방식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 과정을 해보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AI가 제 창의력을 대신한 것은 아니죠. 어떤 자막 디자인을 만들지, 어떤 문장을 강조할지, 1번과 2번 디자인을 어느 장면에서 사용할지는 제가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 결정이 끝난 다음 반복되는 작업을 에이전트가 맡았습니다. 음성을 전사하고 문장을 시간에 맞춰 나누고 같은 디자인을 수십 번 복제하고 번호에 맞는 서식을 찾아 적용하는 일, 이런 작업은 창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이미 정한 규칙을 정확하게 반복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특히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는 1인 제작자에게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 업로드 문구도 써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 자막을 복사하고 붙이는 데 한두 시간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자주 쓰는 서식을 먼저 잘 만들어 두고 자막을 나누는 기준과 싱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두면 그 이후의 반복 작업은 상당 부분 에이전트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거대 영상 제작 기업이 일하는 방식과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JTBC 이온 숙녀 캠프를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있죠. 영상의 자막은 기본 폰트 형식으로 일단 초벌 제작이 되어 있다는 점. 이 시안을 보고 디자이너가 텍스트 그래픽 작업을 완료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영상 제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스크 위에서 창의적인 작업에 몰입하기 위해 시간을 아껴야 한다면 AI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들의 작업을 대체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실험은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